신입생들이 거대한 여신상 앞에 줄을 서서 불, 물, 땅, 바람 중 어떤 속성이 자신을 선택해줄지 기다리고 있어. 교관은 가이아 여신이 어떻게 나약한 인간들에게 4가지 원소를 축복으로 내려주었는지 전설을 이야기하고, 강당은 순식간에 희망으로 가득 차지. 학생들이 하나둘씩 자신의 마법을 각성하기 시작해 닐은 무려 2가지 원소를 끌어당겨 모두를 놀라게 하고 귀족들은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하지. 그러다 모든 시선이 우리의 주인공 루이에게 쏠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루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사슬이 자신의 의지를 끊어내려는 것처럼 머리가 짓눌리는 고통을 느껴. 그가 비명을 지르며 속박을 깨트리자 4가지 색의 빛이 그에게 달려들어. 하지만 손을 뻗을 때마다 빛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버리지. 교관은 그저 비웃으며 확신에 찬 표정을 지어 루이가 서 있는 타일 아래에 설치된 구속 마법진과 마법 금지 구슬이 그를 소리 없이 짓뭉개 버릴 테니까 말이야. 하지만 카라가 이 함정을 감지해 루이는 타일을 박살내고 구슬을 드러내버리지. 그러자 4가지 색의 소용돌이가 폭발해 교장까지 나서야 할 정도였어. 루이 안에서 깨어나는 힘은 정상이 아니었거든. 마침내 힘이 터져나왔을 때 얼음과 바람이 폭발하며 신전을 얼어붙은 악몽으로 바꿔버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어느 날 아침 수많은 지원자가 칸드리아 마법 아카데미 입구에 모여들었어. 하지만 루이는 놀라지 않아. 제국 최고의 마법사 양성학교 중 하나니까 이 정도는 예상했거든.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부모님이 헐떡거리며 서 있는 거야. 아카데미로 오는 길에 루이가 자기들만 쑥 빼놓고 먼저 가버렸다고 투덜대시면서 말이야. 엄마인 라시에라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신분증은 챙겼는지 묻고 머리 색깔이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라고 당부해. 루이는 신분증도 챙겼고 염색도 완벽하게 했다며 엄마를 안심시키지.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불안해하며 시험을 보지 말라고 해. 시험 도중에 죽는 사람도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 게다가 루이의 독특한 머리색 때문에 누군가의 표적이 될까봐 겁이 난 거야. 아빠, 줄리아는 차분하게 엄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루이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마법뿐이라고 말해. 그리고 이 아카데미가 북부 제국에서 평민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설명해주지. 칸드리아 마법 아카데미는 칸드리아 왕실이 설립한 최고의 기관이자 제국 최강의 그랜드마스터들이 교사로 있는 10개의 위대한 아카데미 중 하나거든. 지난 10년 동안 이 아카데미 졸업생 중 일부는 귀족 출신이 아닌데도 수호자가 되었어. 줄리아는 이런 점을 들어 이곳이야말로 루이가 마법을 배우기에 완벽한 환경이라고 하지. 루이도 아빠 말이 맞다며 눈을 맹렬하게 불태우며 엄마에게 말해. 반드시 그랜드마스터가 되어서 교회로부터 고아원의 소유권을 가져오겠다고 말이야. 이 말을 들은 라시에라는 멍해지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려 아들이 고아원 걱정을 하게 만들고, 아들의 복주를 치료해주지도 못하는 자신이 끔찍한 엄마라며 자책하는 거지. 줄리아는 이미 많은 아이를 돌보며 충분히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며 그녀를 달래고, 루이도 엄마 덕분에 자신이 살아있는 거라며 감사를 표해. 전생의 루이는 세계 최강의 무인을 꿈꿨지만 심각한 천식 때문에 호흡기 없이는 살 수 없어서 불가능했어. 부모님은 돈이 많이 든다며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지. 하지만 그는 무술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고 곧 그 열정은 결실을 맺어 무술 이론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었어. 그의 연구는 격투산업의 발전과 무술의 부활에 크게 기여했지. 하지만 어떤 학자가 그의 논문을 훔치고 오히려 그를 도둑으로 몰면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어. 그는 도둑질은커녕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병약한 환자였는데도 부모님은 그를 포기하고 호흡기를 뽑아버렸어. 마지막 순간 루이는 건강한 몸과 자신을 사랑해주는 가족을 갖게 해달라고 빌었지. 다음 생에는 자신만의 삶을 살기를 바라며 눈을 감았어. 그리고 성력 90년, 그는 만티아 마을에서 환생했지. 눈을 뜨자마자 본 건 그의 독특한 머리색과 눈동자를 보고 걱정하는 라시에라였어. 여기가 어딘지 궁금해하는 사이 라시에라는 이 아이가 시설에 재앙을 불러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죄 없는 아이를 버릴 순 없다며 그를 안아들었어. 그리고 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 루이는 건강한 몸과 사랑해주는 가족을 갖게 해달라는 소원이 모두 이루어져서 행복했어.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웬 수험생 하나가 라시에라를 평민이라 부르며 거칠게 밀쳐 넘어뜨려 줄리안과 루이는 깜짝 놀라 달려가지만 그 양아치는 평민 주제의 그랜드마스터를 꿈꾸냐며 루이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한다고 비아냥거려 루이는 이 말에 뚜껑이 열리지. 양아치들이 모욕을 멈추지 않자 루이는 복수심에 불타는 눈빛으로 일어나 싸울 준비를 해. 하지만 줄리안이 루이의 주먹을 막으며 지금은 시험에 집중하라고 타이르지. 라시에라도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았냐고 상기시키자 루이는 할 말을 잃어. 겨우 진정한 루이는 엄마에게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사과해. 귀족 녀석들은 김이 샜는지 시험 번호표를 받으러 가버리지. 그들이 가자마자 기사들이 길을 비키라며 소리쳐. 카인님이 지나가신다면서 말이야. 그러자 이랑카 가문의 후계자 카인이 등장해
사람들은 그의 매력적이고 반짝이는 외모에 완전히 넋이 나가버리지. 루이는 아까 그 양아치와 카인을 노려보며 이 귀족들에게 누가 진짜 강자인지 보여주겠다고 다짐해. 라시에라가 또 불안해하자 루이는 엄마 손을 잡고 반드시 시험에 합격하겠다고 안심시켜. 한술 더 떠서 그랜드마스터가 되겠다고 선언해버리는데 이 말에 카인이 그를 쳐다봐. 양아치들이 계속 비웃어대자 루이는 앞으로 달려나가며 맹세해. 이번 생에서는 반드시 최강이 되어 소중한 것들을 지키겠다고 말이야. 그 뒷모습을 보며 라시에라는 줄리안에게 루이가 괜찮을지 묻지. 매년 겨우 20명에서 30명만 합격하는데 올해 지원자는 무려 2만 명이나 되니까. 줄리안은 루이가 누구보다 고집이 세고 한번 마음 먹으면 남들 시선 따위 신경 안 쓰고 돌진하는 아이라며 괜찮을 거라고 장담해. 그리고 가족으로서 그를 지지해주는 게 우리 일이라고 상기시키자 그녀도 동의해. 한편 시험장에 도착한 루이는 왜 주변 사람들이 다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지 의아해하지. 그때 시험 감독권이자 아카데미 교장인 아로니안이 시험 시작을 알리고 정장을 입은 관계자들이 수험생 앞에서 루이는 이 세계에서 마법무술을 쓰는 마법무인들이 6단계로 나뉜다는 걸 떠올려 맨 위가 성인, 그 다음이 현자, 그리고 그랜드마스터, 마스터, 파이터, 어프렌티스 순이지. 그랜드마스터는 위에서 3번째니까 이 세계의 특권층이야. 아로니안 교장은 첫 번째 시험이 선배들이 지키고 있는 계단을 오르는 것이라고 알려져. 1차 합격증은 선배들 바로 뒤에 있다고 덧붙이면서 말이야. 그는 합격증이 총 1000개뿐이고 이걸 얻은 사람만 다음 시험을 볼 수 있다고 해. 합격증이 다 떨어지면 시험은 끝이라며 시작을 알리지. 몇몇 수험생은 식은 죽 먹기라 생각하고 선배에게 달려들지만 선배는 지옥에 온 걸 환영한다며 불길한 오라를 뿜어내. 그리고 강력한 마력장을 펼쳐 그들을 멈춰 세우고 기절시켜버려. 당연히 그들은 전원 탈락 처리되지. 다들 멍하니 있는 사이 두 수험생이 그 선배가 재무장관의 아들이자 작년 수석 합격자인 시스경이라는 걸 알아봐. 갑자기 루이가 앞으로 걸어나가며 설명해. 시스가 단순히 오라를 풀어 위협했을 뿐이고 의지가 약한 놈들은 겁먹고 기절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이야. 루이가 시스 앞에 서자 시스는 배짱은 좋다며 칭찬하지만 평민이 낄 자리는 없다고 해. 루이는 화가 나지. 시스는 루이를 무릎 꿇리겠다며 거대한 오라 파동을 방치하고 다른 수험생들은 피를 토하며 기침을 해대. 하지만 루이는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동안 해온 모든 훈련을 떠올리며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거든. 시스가 마법 공격을 날리자 루이는 피하고 주먹을 꽉 쥐며 돌진해. 다른 수험생들은 턱이 빠질 만큼 놀라. 루이가 주먹을 날리는 척 페이크를 써서 시스를 겁줬거든. 마법도 안 쓰고 어떻게 저런 움직임을 보였는지 다들 의아해. 루이가 합격증을 챙기자 시스가 주먹을 날리는데 루이는 단단해진 주먹으로 막아버려. 마법 없이 공격을 막아낸 평민을 보고 시스는 충격에 빠지지. 아로니안 교장이 시스를 말리며 아카데미는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수험생을 동등하게 대우한다고 상기시켜. 시스가 물러나자 교장은 루이의 합격을 축하해. 하지만 머리 색깔이 좀 걸린다고 지적하지. 루이는 당황하지만 교장이 눈동자색도 특이한지 궁금해하자 눈을 회색으로 바꿔서 보여줘. 하지만 교장은 속지 않아. 그는 루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입학하면 그 특이한 형질을 숨길 수 있는 특별한 물약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해. 루이는 교장이 꿍꿍이 나 있는 것 같아 찜찜하지만 일단 합격이 우선이라 2차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하지. 루이가 자리를 뜨자 시스는 분노에 차서 그를 노려봐. 교장이 고작 평민 하나를 보호하려고 시험에 개입한 건 처음이라 의아해하면서 말이야. 분을 사귀며 시스는 루이의 이름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맹세해. 한참 뒤 1차 시험 통과자들이 제2훈련장에 도착해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아. 루이가 둘러보니 남은 1000명의 수험생 대부분이 엘리트 교육을 받은 귀족들이고 평민은 거의 없어. 그때 시스가 동료들과 지나가다 루이와 부딪히며 경고해. 다음에 만날 땐 아무도 널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루이는 처음엔 무시하지만 시스 친구 중 하나가 교장 덕분에 통과한 주제에 까분다고 하자 멍청이들이라며 비웃어주지. 시스가 화나서 노려보자 루이는 대놓고 말해. 그랜드마스터인 교장이 너희들보다 보는 눈이 더 정확하다고. 시스는 완전히 열받아서 기절시켜버리겠다고 위협하지만 루이는 태연하게 웃으며 도발해. 이성을 잃은 시스가 주먹을 날리지만 루이는 손가락 2개를 쓰는 무술 기술로 받아쳐. 몸이 움직이지 않자 시스는 당황해. 루이는 이게 단맥이라는 기술이라고 알려주고는 나선 점열이라는 또 다른 기술로 시스를 날려버려. 시스의 졸개돌은 충격에 빠지지. 시스가 땅에 처박히는 요란한 소리에 모든 수험생의 이목이 쏠려. 친구들이 상태를 살피려고자 시스는 팔에 감각이 없고 움직일 수 없다며 루이가 독을 썼다고 신고하겠다고 길길이 날뛰어. 하지만 루이는 독이 아니라 무술이라며 부인해. 엄마가 참으라고 해서 참았지만 한 대 더 때릴 준비를 하며 한 개까지 몰렸었다고 덧붙이지. 루이는 맞을 각오가 된 사람만이 남을 때릴 자격이 있다고 일갈해. 하지만 카인에 끼어들어 지금 시험 중이니 실격될 수 있다고 말려.
루이가 자리를 뜨자 시스의 부하들이 카인에게 왜 끼어드냐고 소리치는데 카인이 자기 정체를 밝히자 다들 겁먹고 떨기 시작해. 시스는 물러나면서 평민이나 귀족이나 다 쓰레기라고 내뱉어. 루이는 도망가는 그들을 보며 귀족들은 다 똑같다고, 지위를 이용해 제멋대로 군다고 생각하지. 카인이 다가와서 루이의 강함과 용기를 칭찬하며 팀을 맺자고 제안해. 하지만 여학생 팬들이 끼어들어 카인과 팀을 하고 싶다고 난리치고 곧 수많은 수험생이 그를 애워싸. 지켜보던 한 수험생이 친구에게 카인이 왜 저렇게 인기 많냐고 물어. 친구는 그가 현자, 이런카 가문의 도련님이라 그와 팀이 되면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알려주지. 루이도 흥미를 가지려던 찰나 교장이 눈부시게 등장해 1차 시험 통과를 축하해. 그리고 다음은 힘을 측정하는 시험이라며 손가락을 튕겨 참가자들의 몸에 빛나는 표식을 새겨. 대부분은 이게 뭔지 모르지만 카인은 땅 속성 표식이라는 걸 알아채지. 그 순간 모든 수험생의 몸이 무거워지며 바닥으로 끌려가기 시작해. 아로니안 교장은 거대한 마법진을 발동시키고 2차 시험은 이 강력한 중력을 견디며 무대 위에서 싸우는 거라고 발표해. 다들 이 상태로 못 싸운다고 불평하는데 누군가 아무렇지 않게 걸어다니는 걸 발견해. 카인도 바닥에 찍힌 깊은 발자국을 보게 되지. 중력을 무시하는 그 주인공은 바로 루이였어. 유유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가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지. 교장은 또다시 1등이라며 축하해주고 루이는 자신을 묶어두지 못한 땅마법의 실타래를 보며 미소 지어. 카인은 믿을 수가 없어. 마스터 레벨 훈련을 3년이나 받은 자신도 서 있기 힘든데 말이야. 교장은 서 있는 사람만 다음 시험 자격이 있다며 마법으로 무기들을 소환해 골라 잡으라고 해. 루이는 즉시 검 하나를 집어들고 휘둘러 보지. 다른 후보들이 무기를 들기도 힘겨워할 때 교장은 무대 밖으로 나가면 즉시 탈락이라고 경고해. 시험이 시작되자 그는 바운드 슬라임이라는 걸 풀라고 지시하고 사라져. 수험생들이 바운드 슬라임이 뭔지 궁금해할 때 루이는 위에서 뭔가 떨어지는 걸 눈치채. 슬라임들이 착지하자 규칙이 공개돼. 슬라임 공격을 막으면 1점, 피하면 2점, 처치하면 5점이야. 교장은 획득한 점수로 등수가 매겨지며 상위 100명만 3차 시험에 갈 수 있다고 알려줘. 슬라임이 멍청해 보이는 저레벨 몬스터라 쉽겠다고 생각한 수험생이 달려들지만 슬라임은 갑자기 튀어올라 그의 얼굴을 박살내버려. 그러고는 다른 수험생을 공격하고 무리지어 돌진해. 순식간에 시험장은 슬라임들의 놀이터가 되어 아수라장이 되지. 많은 후보가 나가 떨어지지만 몇몇은 공격을 피하고 막아내며 점수를 얻어. 감독관 중 한 명이 이번 시험에 현자 가문인 이런카와 듀라한 가문의 자제들이 있다며 신기록을 예상해. 듀라한 가문은 빨간 머리의 여전사 페이를 말하는 거지. 다른 감독과는 뛰어난 평민들도 있다며 교장이 아까 도와준 학생이 평민인지 물어봐. 교장은 루이가 재밌는 걸 보여줄 거라 기대하지만 감독관은 그가 한 발짝도 안 움직였다고 지적해. 루이가 가만히 서 있자 힘겨워하던 수험생이 뭐하냐고 묻고 거만한 귀족 하나는 평민이라 슬라임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라며 비웃어 곧 탈락할 거라고 장담하면서 말이야. 그때 슬라임 하나가 루이의 뒤통수를 향해 총알처럼 날아와. 충돌 직전 루이는 가볍게 피해버려. 덕분에 뒤에 있던 다른 후보는 겨우 피하지만 아까 루이를 비웃던 귀족은 슬라임의 정통으로 맞아 날아가 버리지. 친구가 쓰러지자 금발 수험생은 충격에 굳버려. 루이가 그 빠른 공격을 피할 줄은 몰랐거든. 슬라임은 난동을 부리며 여러 명을 쓰러뜨리고 루이는 왼쪽에서 그 슬라임과 다른 초고속 슬라임 2마리가 동시에 달려드는 걸 봐. 금발 수험생은 이번엔 절대 못 피할 거라며 웃어. 하지만 루이는 침착하게 눈을 감고 반격을 준비해. 얼마 전 루이는 설산에서 모험가들과 훈련할 때 바위를 던져달라고 부탁했었어. 모험가들은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루이는 시험해보고 싶다며 자세를 잡았지. 피하라는 경고에도 루이는 피할 생각 없이 날아오는 바위를 뚫어져라 쳐다봤어. 전생에 그는 두정엽에서 손해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훈련을 했었거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법을 익히면 어떤 공격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바위가 가까워지자 그의 몸에서 오라가 빛나고 머릿속에서 초고속 계산이 시작돼. 그는 날렵한 움직임으로 바위를 피했고 모험가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찬사를 보냈지. 그들이 달려와 기술 이름을 묻자 루이는 공허의 연산이라고 알려줬어. 현재의 전투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기술이라고 설명해 주었지. 슬라임들이 고속으로 다가오자 루이는 놈들을 똑바로 응시해. 머릿속에 수많은 공식이 떠오르며 공격을 계산하지. 4마리가 사방에서 덮치지만 루이는 침착해. 바운드 슬라임은 빠르고 강하지만 직선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계산해냈거든. 그는 튕겨나가는 속도와 각도를 계산해 궤적을 예측하고 화려한 움직임으로 4마리 모두를 피해버려. 회피로 8점을 챙긴 그는 공격 모드로 전환해 검격이라는 무술 기술로 4마리를 한꺼번에 베어버려. 카인도 놀라고 감독관들은 더 놀라. 루이의 감각이 상급 파이터 수준이거든. 카인은 루이가 특수무술 사용자라는 걸 눈치채고 무조건 팀을 맺기로 결심해. 그때 루이는 복수하러 달려오는 슬라임 하나를 보며 5점 추가라고 외치지.
하지만 루이가 자세를 잡는 순간 카인이 검찌르기 기술로 슬라임을 낚아채버려. 루이가 내 키를 훔쳤다고 따지자 카인은 장난스럽게 인정하며 꼬치구이처럼 꽂힌 슬라임을 자랑해 자기가 훔친 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카인은 허공에 검을 휘둘러 슬라임을 반으로 가르고 그 잔해를 다른 수험생들 쪽으로 떨어뜨리며 쟤들한테서 훔친 거라고 해. 그는 잘생긴 미소를 날리며 통성명을 하고 같이 점수 사냥을 하자고 꼬드겨. 루이가 시큰둥하니까 카인은 누가 더 점수를 많이 따는지 내기하자고 제안하지. 전력을 보여달라는 말에 루이는 미소를 지으며 그 자신감을 칭찬해주고는 제안을 받아들여. 루이는 카인 뒤에 서서 진짜 실력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며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조건을 걸어. 카인은 흔쾌히 수락하며 자신에게 조건을 건 사람은 네가 처음이라고 해. 슬라임들이 몰려오자 멀리서 지켜보던 시스의 부하들은 혼란을 틈타 명령을 수행하기로 해. 슬라임이 지나가자 그들은 활을 꺼내 카인과 루이를 조준해. 슬라임이 가까워지자 루이는 반으로 갈라버리는데 갑자기 화살 3개가 눈앞에 나타나. 쾅 하는 소리에 카인이 놀라 돌아보고 양아치들은 명중했다고 좋아하지. 하지만 연기가 거치자 루이가 비웃고 있어. 이 전투 천재는 한 손으로 화살 3개를 다 잡아버린 거야. 양아치들은 기습에도 끄떡없는 루이를 보며 공포에 질려. 루이가 화살을 땅에 박아버리자 카인이 걱정하며 다가와 시스 일당을 쓰레기라고 욕하지만 루이는 별거 아니라고 해. 약이 오른 악당 귀족들은 이번엔 카인을 노리겠다고 선언해. 그중 하나가 더블 에로우라는 마법 화살을 발동시켜 어둠에 화살을 쏘고 동료들도 같이 화살을 날려. 카인은 검술로 일반 화살은 쉽게 쳐내지만 어둠의 화살은 끈질기게 날아와 위기에 처해 화살이 꽂히며 피가 튀어오르지. 놀랍게도 카인은 쳐낸 화살들 사이에 숨겨진 보라색 화살을 못 봤던 거야. 다행히 루이가 제때 화살을 잡았지만 그 과정에서 손을 다치고 말았어. 생명의 은인인 루이의 손에서 피가 철철 흐르자 카인은 도우려해. 하지만 루이는 피 따위 신경 안 쓰고 화살을 부러뜨리며 다음 공격을 준비하지. 관중석에서는 교장에게 저런 악의적인 공격은 실격시켜야 한다고 건의해. 하지만 교장은 어차피 약해 빠진 놈들은 질 거라며 시험을 계속 진행시켜. 처벌은 시험 뒤로 미루고 치료 물약이나 준비하라고 지시하지. 경기장으로 돌아와서 루이는 적들을 끝장내기 위해 야구 투수 자세를 잡아 눈은 빛나고 엄청난 힘을 모으지. 그는 슬라임 하나를 귀족들을 향해 던지는데 최고 속도로 날아가 한 놈을 강타해. 슬라임에 맞은 귀족은 경기장 밖으로 날아가 즉시 실격돼. 남은 녀석들은 패닉에 빠지지. 그냥 보내줄 생각이 없는 루이는 하늘로 점프해서 또 다른 슬라임을 쳐서 날려. 슬라임은 귀족 얼굴에 정통으로 꽂히고 이빨까지 털어버려. 마지막 남은 놈은 공포에 질려 뒤에 있는 루이를 눈치채지 못해. 루이가 놀래키자 녀석은 뒷걸음질 치며 중심을 잃어. 카인이 그 바보의 다리를 걸어 경기장 밖으로 떨어뜨려 귀족들을 처리한 후 카인은 루이에게 고맙다고 하고 손은 괜찮냐고 물어. 다행히 루이는 괜찮았고 둘은 악수하며 우정을 다져. 루이가 귀족치고 실력이 좋다고 놀리자 카인은 이런 카 가문 사람이라며 으스대지. 알고 보니 이런 카 가문은 그랜드마스터와 현자를 배출한 명문가였어. 왕실이나 마법사 협회와 맞먹는 영향력을 가졌다나 봐. 카인네 집안이 장난 아닌 걸 깨달은 루이는 말을 취소하고 둘은 남은 슬라임들을 처리할 준비를 해. 하지만 루이가 점수를 쓸어 담는 꼴을 못마땅하게 여긴 하급 귀족들이 슬라임 대신 루이를 공격하기로 해. 카인이 옆에 있는데도 말이야. 1타입피를 물인 계획은 역효과를 낳지. 상급 귀족들이 카인을 보호하겠다고 나서면서 하급 귀족들과 난전이 벌어져 카인과 루이가 서로 등을 맞대고 싸우는데 명문가 출신으로 보이는 빨간머리 소녀가 서 있어. 그녀는 평민 친구 밀리아나를 부르며 널 무시했던 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줄 시간이라고 해. 빨간머리 소녀가 뛰어들고 밀리아나도 뒤따르지. 전투는 격해지고 루이는 공중제비를 돌며 슬라임과 공격들을 피해 밀리아나도 귀족 하나를 넘어뜨리고 빨간머리 소녀는 다른 놈을 벽으로 날려버려. 그때 거대한 망치를 든 새로운 선수가 등장해. 빨간머리 남자는 마치 천둥의 신처럼 망치를 무자비하게 휘두르며 장애물을 쓸어버려. 슬라임 잡는 것보다 사람 패는 게 더 재밌다나 뭐라나. 그는 괴성을 지르며 적들을 가볍게 날려버려. 한편 관중들은 불안해하며 시험을 중단하자고 해. 탈락자 대부분이 귀족이라 더 탈락하면 아카데미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거든. 하지만 교장은 아카데미엔 아카데미의 규칙이 있다며 신경 안 써. 그러더니 눈부신 빛과 함께 경기장으로 난입해 난장판을 멈춰세워. 그는 2차 시험 종료를 선언하고 점수는 나중에 발표하겠다고 해. 쉬는 시간 동안 부상자들은 치료 물약을 받고 땅 마법 효과도 해제돼. 루이도 물약을 쓰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서 놀라. 평민인 그에겐 그림의 떡인 비싼 물건이거든. 잠시 후 교장이 순위를 발표하는데 다들 깜짝 놀라. 루이 이름이 명단에 없어서 하급 귀족들은 좋아라 하지. 하지만 그 명단은 6위 이하만 보여준 거에서 교장은 상위 5명은 모두 기록을 경신했다며 이름을 호명하기 시작해.
5위는 실력파 평민 밀리아나 로이스, 카인은 4위를 차지하고 빨간머리 소녀 페이듀라하는 3위야. 카인 이름까지 불리자 루이는 초조해져. 아까 귀족들을 공략해서 실격된 건 아닌지 걱정되는 거지. 하지만 그럴 리가. 루이는 887점으로 2위에 호명돼 평범한 평민이 귀족들을 다 제치고 2등을 했다니 장래가 술렁이지. 카인은 루이를 축하해주며 내기 약속대로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해. 뭘 원하냐고 묻지만 루이는 나중에 말하겠다고 하지. 대망의 1위는 무력 888점을 받은 닐건이야. 아까 거대한 망치로 난동을 부리던 그 빨간머리 꼬마지. 닐도 평민인데 페이를 포함한 모든 귀족을 제치고 1등을 한 거야. 페이는 패배를 인정 못하고 언젠가 닐과 붙어보겠다고 다짐해. 발표 후 하급 귀족들은 평민에게 졌다고 선배들에게 혼쭐이나. 관중들도 1, 2위가 평민이라니 아카데미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라며 놀라워해. 하지만 교장은 흐뭇해하며 진정한 강함은 신분과 상관없다고 말해. 이게 바로 전국의 고아원 대부분을 마법사 협회가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교장은 마지막 시험 장소로 이동하라고 지시해. 가는 길에 카인은 루이에게 1등과 점수차가 거의 안 난다며 칭찬하고 루이와 닐 중 누가 더 센지 궁금해. 곧 도착한 시험 자리에서 교장은 이번 시험이 엠블럼 배틀 로얄이라는 서바이벌 테스트라고 알려줘. 참가자들은 각자 엠블럼을 받고 숲속의 다른 구역으로 텔레포트돼. 목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많은 엠블럼을 모으는 거야. 엠블럼을 잃으면 즉시 탈락이고 가장 많이 모은 상위 10명만 아카데미에 입학할 수 있어. 안타깝게도 규칙상 카인과 로이는 협력할 수 없어서 서로 행운을 빌어지지. 참가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루이도 자기 위치에 도착해. 그는 이번이 입학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걸어가. 반드시 이기겠다는 결의를 다지는데 거대한 도끼를 든 귀족의 앞을 막아. 지난 시험에서 귀족들에게 망신을 줬다며 시비를 거는데 뒤에서 창을 든 귀족 둘이 더 나타나. 나무 위에는 석공을 든 녀석도 있어. 포위됐다는 걸 깨달은 루이는 텔레포트 시켜준 선배가 위치를 흘렸다고 확신해. 갑자기 도끼남이 공격해오지만 루이는 간발의 차로 피하고 도끼는 바위에 박혀. 창든 녀석들도 덤비지만 루이는 백덤블링으로 받아쳐. 하지만 공중에 뜬 사이 석공 화살이 날아와 루이는 검으로 화살을 쳐내지. 그가 착지하자마자 귀족들이 쉴 새 없이 공격해. 하지만 루이는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보여줘. 공격을 부드럽게 피하는데 또 화살이 말아와. 검으로 쳐내니 이번엔 창 공격이 뒤따라와. 다행히 반응해서 또 피했어. 루이의 빠른 반응에 귀족들은 짜증을 내지만 포기하지 않아. 루이도 바람화살의 대적을 읽을 수 없어 답답해.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선에선 반격이라는 무술 기술을 쓰기로 해. 적의 힘을 역이용하는 기술이지. 귀족들이 다시 달려들자 루이는 빈틈을 포착해. 첫 타겟은 도끼남이야. 전력으로 내리찍는 도끼를 오른쪽으로 피하고 검을 도끼 밑에 넣어. 그리고 도끼를 튕겨내 창든 녀석을 맞춰버려. 다른 창잡이가 공격하고 나무 위의 녀석도 화살을 쏘는데 루이는 화살 궤적을 읽고 창잡이를 화살 경로로 끌어당겨. 창잡이는 날아가고 창을 떨어뜨려. 루이는 공중에 뜬 창을 잡아 나무 윗 녀석에게 던져 즉사시켜버려. 그러고는 남은 녀석들을 버터처럼 베어버리고 엠블럼을 싹쓸이하지. 반전으로 카인이 나무 위에 나타나 루이에게 마법을 쓰려던 귀족들을 막아줘. 원래 카인을 막으려고 보낸 하급 귀족 파티의 대장은 카인의 등장에 깜짝 놀라. 카인은 이런 카 가문을 얕보고 이런 약해 빠진 놈들을 보냈냐며 비웃지. 그는 석궁으로 대장을 기절시켜버려. 그리고 뛰어내려 루이에게 엠블럼 하나를 던져주지. 이 들어가면 골치 아파질 거라며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루이는 거절하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고 해. 그때 숨어있던 누군가가 박수를 치며 루이의 열정을 칭찬해. 자신이 인정한 라이벌답다며 모습을 드러내는데 바로 페이듀라 아니야. 그녀는 루이에게 결투를 신청해. 루이가 카인에게 친구냐고 묻자 카인은 친구가 아니라 예전에 졌던 그랜드마스터의 딸이라고 해. 방심했다가 졌다면서 루이에게 무시하고 엠블럼이나 모으라고 조언해. 페이는 마법도 쓸 줄 알고 실력이 이미 어프렌티스 수준이라 위험하거든. 둘의 잡담에 짜증난 페이는 도망가지 말라고 소리쳐. 루이는 도전을 받아들이며 명문가 사람과 싸워보고 싶었다고 해. 페이는 신이 나서 공평하게 마법은 안 쓰겠다고 약속해. 순식간에 창을 들고 찔러오지만 루이는 창을 겨드랑이에 끼워 막아내며 페이를 감탄하게 해. 그녀는 창을 돌려 휘두르지만 루이는 옆으로 피해. 페이는 다시 뛰어올라 성창 강타라는 기술로 내려찍어. 예상대로 루이는 피하고 창은 땅에 거대한 구멍을 만들어. 엄청난 위력에 관중들과 교장도 놀라지. 다들 페이의 힘과 루이의 회피력에 대해 떠들기 시작해. 루이가 얼마나 버틸지 궁금해하며 교장의 의견을 묻지. 교장은 루이가 이길 수 없다고 해. 이건 육체와 의지의 싸움인데 루이의 의지가 페이보다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그때 페이가 또 다른 창 기술을 쓰며 둘의 의지가 시험대에 올라. 하지만 루이는 마치 입력된 프로그램처럼 모든 공격을 가볍게 피해.
창을 피하며 페이의 빈틈을 누이지만 페이가 눈치채고 반격해. 루이는 그 공격을 뛰어넘어 그녀 뒤에 착지하지. 페이는 왜 자꾸 피하기만 하냐면 짜증을 내고 카인에게도 넌 이런 거 못하지 않냐며 디스해. 루이는 관찰이 핵심이라며 연습하면 쉽다고 받아치지. 페이는 초승달 떨어뜨리기라는 기술로 다시 덤비지만 루이는 또 피해. 이번엔 창술의 다양한 기술인 찌르기, 휩쓸기, 방어, 제압 등을 분석해. 까다롭긴 하지만 약점도 있어. 바로 근접전에 취약하다는 거지. 루이는 이걸 노리기로 해. 그는 거리를 좁히려고 달려들지만 페이가 의도를 읽고 검을 쳐내버려. 그녀는 우리 가문 창술엔 약점이 없다며 창을 회전시켜 위험한 토네이도를 만들어내. 페이의 재능의 관중들은 루이가 가망 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루이는 자세를 잡고 검만 기술을 발동해 창 공격을 쳐내려 해. 공격을 막아내며 그는 창술의 또 다른 약점인 체력 소모를 노려 끈기 있게 방어하며 기회를 엿보는데 불사 검에 금이 가기 시작해. 그때 페이의 체력이 떨어지며 토네이도 속에서 모습이 드러나 루이는 즉시 공격해. 하지만 닿기 직전에 검이 부러져 버려 실패를 직감한 그는 반격을 피해 뒤로 물러나지. 놀랍게도 페이는 루이의 실력과 자신의 운을 인정해. 운이 없었다면 졌을 거라면서. 그리고 루이가 봐주고 있다는 걸 알고 따지는데 루이는 관찰하느라 그랬다며 이제 진지하게 하겠다고 해. 하지만 페이는 부러진 무기를 걱정해주지. 루이는 주먹이 진짜 무기라며 괜찮다고 해. 그리고 연문처럼 무술 자세를 잡아. 페이가 회전 돌진 기술로 달려들자 카인이 위험하다고 소리쳐. 그런데 놀랍게도 루이는 왼손으로 창의 회전을 늦추고 오른손으로 잡아버려. 양손으로 회전하는 창을 잡아버린 거야. 페이와 카인 모든 입이 딱 벌어지지. 관중들도 놀라지만 교장은 침착하게 루이가 뭘 한 건지 분석하려고 해. 페이는 포기하지 않고 창을 빼앗아 이번엔 환영을 만들어 사방에서 공격하는 기술을 써. 하지만 루이는 당황하지 않고 승을 고르며 자세를 잡아 손바닥으로 공격을 하나하나 쳐내며 모든 공격을 빗나가게 만들어. 페이도 교장도 처음 보는 기술이야. 루이는 페이에게 제대로 한 방 먹여 날려버려. 다행히 페이는 창을 땅에 박아 멈춰. 무슨 기술이냐고 묻자 루이는 차분하게 무술의 패리, 즉 흘리기 기술이라고 답해. 루이가 다시 달려들자 페이가 창으로 반응해. 하지만 이상하게도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루이의 움직임을 맞출 수가 없어. 카인조차 착시 현상인가 의심하고 페이는 답답해 미칠 지경이야. 루이는 전생의 전설적인 복서가 만든 나비보법을 쓰고 있었거든. 발을 빠르게 앞뒤로 움직여 잡기 힘든 리듬을 만드는 건데 페이의 창술의 완벽한 카운터야. 곧 루이는 페이를 몰아붙여 날려버려. 관중과 교장은 루이가 맨손 격투의 천재가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해. 페이는 배를 부여잡고 쓰러졌지만 포기하지 않아. 창을 버리고 주먹을 쥐고 달려드는데 루이는 윙춘, 즉 영춘권 자세를 잡아. 페이가 파쇄권으로 공격하자 루이는 막아내는데 충격이 인치파워, 즉 족경과 비슷해. 루이는 미소 지으며 칭찬하지만 페이는 기분 나빠해. 그녀는 뒤라한 가문이 창만 쓰는 게 아니라며 다시 파쇄권을 날려. 루이는 받아칠 준비를 하며 둘은 쿵푸 고수들처럼 주먹을 교환해. 그런데 강한 상대와 원 없이 싸우다 보니 루이가 너무 흥분하기 시작해. 싸움이 격해지자 그는 더 많은 걸 원하게 되고 눈과 심장이 붉게 충혈돼 엄청난 살기를 뿜으며 페이에게 달려들어. 페이는 루이의 거대한 형상을 올려다보며 공포에 질려. 그녀의 눈엔 루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자신을 삼키려는 송곳니를 가진 악마로 보여. 몸이 굳어 피할 수가 없어. 겨우 주먹을 맞긴 했지만 충격으로 나무에 처박히고 말아. 교장도 루이의 이상한 오라를 눈치채고 의아해. 페이가 지는 걸 본 귀족들은 평민이 명문가를 이겼다는 사실에 분노해. 보복하려 하지만 갑자기 이상한 기운에 구토를 해. 루이의 악마적인 오라 때문이라는 걸 깨닫지. 질투심 많은 시스 선배는 부상당한 친구 브라이언과 멀리서 이 결투를 지켜보며 루이가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 평민을 짓밟으려던 계획이 실패하자 시스는 분노에 차오르지. 브라이언은 루이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거해야 한다고 결론 내려. 그는 오래된 전설을 떠올리며 루이스 같은 녀석을 살려두면 나중에 큰 골칫거리가 될 거라고 믿고 있어. 그래서 최대한 빨리 루이스의 숨통을 끊어놓길 바라지. 한편 루이스의 폭주는 멈출 기미가 없어. 미친 듯이 웃어대며 곧장 페이에게 달려들고 있어. 이 미치광이는 페이를 마구 구타해서 날려버렸고 그녀는 또다시 피를 토하고 말아. 그게 끝이 아니야. 그는 순보를 써서 공중에 뜬 페이에게 따라붙더니 묵직한 주먹 연타를 날려 그녀를 땅바닥에 처박아 버렸어. 페이는 방어 자세를 간신히 유지하며 끊임없이 쏟아지는 공격을 몸으로 받아내고 있어. 루이스의 힘이 폭발적으로 상승했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면서 말이야. 둘 사이의 격차를 확실히 깨달은 그녀는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리지.
바로 그때 그녀는 루이스의 끔찍한 주먹오라와 마주하고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죽음의 공포를 느껴. 하지만 다가오는 파멸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페이는 루이스의 일격에 맞서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신의 마모기술인 염권을 발동해. 하지만 루이스의 공격은 그녀를 압도해버려. 페이는 다시 한번 날아가 나무들을 부수며 공중을 뒹굴게 되지. 그런데 갑자기 루이스가 제정신을 차리고 자신이 또다시 이성을 잃었었다는 걸 깨닫게 돼. 그는 까맣게 탄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마법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에 잠기는데 케인이 서둘러 달려와 괜찮은지 확인해. 그때 어디선가 시스가 앞으로 나서더니 큰 소리로 루이스의 실격을 선언해. 싸움 도중에 엠블럼이 파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말이야. 시스는 루이스에게 당장 떠나라고 명령하지만 케인은 분명한 사고였다며 따지고 들어. 그러자 시스는 교장 선생님이 모든 것을 지켜봤다면서 루이스에게 시험장에서 즉시 나가라고 으름장 놓지. 루이스가 대답하기도 전에 페이가 입을 열어 그 귀족 쓰레기에게 멈추라고 소리쳐. 그녀가 아직 의식이 있다는 사실에 루이스는 깜짝 놀라지. 시스는 페이가 평민의 부정행위를 도우려 한다고 비난하지만 페이는 망설임 없이 그의 입을 다물게 해버려. 그러고는 싸움 도중에 실수로 마법을 쓴 것에 대해 루이스에게 사과를 해. 케인은 페이가 누군가에게 사과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기에 멍하니 바라볼 뿐이야. 루이스도 아까 폭주했던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페이는 네가 마법을 쓰게 만들었으니 괜찮다며 쿨하게 넘겨버려. 페이는 패배를 인정하고 입학 후에 다시 한번 겨루기를 바란다고 말해. 바로 그때 시스가 코웃음을 치며 루이스의 엠블럼이 고작 4개뿐이라고 지적해. 하지만 페이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자신이 모은 엠블럼 뭉치를 꺼내 루이스에게 건네주지. 자신을 이긴 보상이라면서 말이야. 이걸로 루이스의 컬렉션에 10개가 더 추가되었고 페이는 그 분노한 귀족 선배 앞에서 기록을 확정지어버려. 그녀는 케인과 팀을 이뤄 시험장에 약해 빠진 녀석들을 솎아내고 아무도 루이스를 실격시킬 만큼의 엠블럼을 모으지 못하게 만들 작정이야. 케인도 그녀와 뜻이 같아서 제안을 받아들이고 둘은 신속하게 정복을 시작하러 떠나. 그들이 떠날 때 케인은 페이가 머리보다 몸이 앞서는 타입인 줄 알았다며 놀려대지만 그녀는 엠블럼을 더 모으는 데만 관심이 있어. 잠시 후 시험관이 루이스에게 다가와 시험 종료를 알리고 그를 밖으로 에스코트해. 시스는 저 평민 녀석을 다시는 안 보길 바라지만 브라이언은 페이의 계획이 성공하면 루이스가 합격할 수도 있다고 말해. 갑자기 시스는 시험 도중에 수험생이 사고로 죽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걸 떠올려. 브라이언은 시스가 루이스의 목숨을 끊을 섬뜩한 계획을 세우는 걸 지켜보며 아까 느꼈던 불안한 기운 때문에 루이스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지. 그날 늦게 루이스는 시험관에게 엠블럼을 제출하면서 무술만으로는 마법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되새겨. 그는 아카데미에서 배워서 마법과 무술을 융합하고 싶어해.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엉망이 된 옷을 어머니께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하던 루이스는 수상한 사람을 지나치게 돼. 그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암살자가 뒤에서 은밀하게 그를 처리하려고 시도해. 하지만 루이스는 즉각 반응해서 강력한 뒤차기를 날려 암살자를 뒤로 날려버리지. 암살자는 루이스가 어떻게 알아챘는지 묻는데 루이스는 그에게서 나는 피냄새는 숨길 수 없다고 차분하게 대답해. 갑자기 더 많은 암살자가 나타나고 그들의 리더는 곧 목숨을 잃을 놈치고는 루이스가 너무 태평하다며 의아해해. 3명의 암살자가 루이스를 포위하자 그는 녀석들의 실력을 감지하고 전력을 다하기로 마음먹어. 하지만 덤불 속에 숨어있는 더 강한 기척이 그의 주의를 끌지. 짜증이 난 암살자 리더는 전투 중에 딴청을 피운다고 루이스를 꾸짖으며 마법이 발린 단검을 들고 돌진해. 계속 그렇게 하다간 곧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경고하면서 말이야. 전속력으로 달려드는 루이스는 쏟아지는 빠른 찌르기 공격들을 전부 피해내. 그 직후 그는 암살자의 손을 낚아쳐서 바닥에 내리꽂으며 반격해. 하지만 상대는 재빨리 자세를 회복하고 뒤로 물러나 동료들과 합류하지. 그제야 그는 루이스의 최상급 실력에 대한 정보가 정확했다는 걸 인정해. 하지만 루이스는 녀석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궁금할 뿐이야. 루이스의 맨손 격투 실력을 칭찬한 뒤 그는 루이스가 마법을 상대로는 얼마나 잘 버틸지 궁금해해.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그는 동료들에게 마법 공격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내. 그 순간 3명의 암살자가 석궁으로 루이스에게 바람의 화살을 발사해. 다행히 그는 빠르게 반응해서 피한 다음 화살에 맞은 주변 나무들을 살펴봐 피해를 관찰하며 바람 화살의 파괴력을 가늠한 거지. 정면 돌파밖에 답이 없다는 걸 안 루이스는 심호흡을 하며 호흡법을 발동해. 체내의 기를 이용해 신체 능력을 증폭시키고 폭발적인 스피드를 얻는 기술이야. 그는 녀석들에게 돌진하지만 리더는 그 노력을 비웃으며 또 한 번 바람 화살 세례를 명령해. 하지만 루이스는 능숙하게 사격을 피하고 암살자들은 곧 그를 시야에서 놓치고 말아.
놀랍게도 루이스는 위에서 낙하며 강력한 발차기를 날려 리더를 땅에 처박아버리고 쏟아지는 바람 화살을 피하며 즉시 뒤로 빠져 격분한 리더는 부하들에게 루이스를 막으라고 명령하고 어디선가 또 다른 암살자가 루이스 등 뒤에 나타나 기습적인 찹킥을 날려 루이스는 운 좋게 은신 공격을 제때 감지하고 막아내지만 충격으로 팔에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져 그는 재빨리 전열을 가다듬고 좀 더 위협적인 적으로 보이는 이 새로운 적을 노려봐. 루이스가 더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자신이 포위되었다는 걸 깨닫고 사방에서 날아오는 바람 화살을 피하려 했어. 하지만 끊임없는 공격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한 방 맞은 뒤 의식을 잃고 말아. 암살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평민치고는 꽤 오래 버텼다고 감탄해. 그중 한 명이 마무리를 짓으려 다가오는데 루이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순식간에 그 녀석을 제압해버려. 그는 녀석의 석궁을 빼앗아 다른 암살자들에게 바람 화살을 발사해 2명의 암살자가 쓰러지지만 강해 보이는 녀석은 루이스가 기절한 척했다는 걸 눈치채고 가볍게 화살을 쳐내지. 그는 루이스의 놀라운 솜씨에 박수를 보내. 루이스는 부하들을 잃었는데도 왜 아무렇지 않냐고 묻지만 그 수상한 녀석은 약해 빠진 놈들 따위엔 관심 없다고 해. 바로 그때 루이스가 그에게 더 많은 바람 화살을 쏘지만 그의 회피 능력은 차원이 달라. 그는 허공에서 마법 망치를 만들어내며 루이스에게 달려들어. 공격하면서 그는 원래 루이스를 제자로 삼고 싶었지만 고용주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털어놓지. 루이스는 몸으로 그 묵직한 공격을 받아내려 하지만 오히려 튕겨 날아가 버려. 아직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상대는 순보로 옆에 따라붙으며 루이스의 재능이 견습생 수준을 넘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해. 하지만 상위 랭크의 전사를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야. 그 직후 그는 다시 마법 망치를 소환해서 루이스를 그대로 땅에 내리꽂아버려. 회복할 시간도 주지 않고 암살자는 공격을 이어가며 마법 난사를 퍼부어.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암살자는 루이스가 아직 살아있는 걸 보고 놀라지만 이 끈질긴 소녀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방어 자세를 유지하며 버티고 있어. 분명 고통스러울 텐데도 루이스는 여기서 끝내지 않겠다고 선언해. 하지만 암살자의 생각은 달라. 게다가 그는 누구도 루이스를 다가올 파멸에서 구해줄 수 없다고 장담하지. 그가 또 다른 마법 망치를 구현해내자 움직일 수 없는 루이스는 자신을 저승길로 보내려는 적을 바라보며 패닉에 빠져. 암살자가 천상의 망치라는 마무 기술로 공격해오자 그 순간 루이스의 눈앞에 주마등이 스쳐 지나가. 그는 자신의 목표를 떠올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마법을 배워서 고아원의 가족들을 지키겠다는 그 다짐을 말이야. 그는 운명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그를 감싸고 있던 오라가 즉시 변환해. 그는 자신의 신비한 힘으로 반격하고 그 힘은 암살자의 공격을 막아내. 놀랍게도 그 충돌과 힘겨루기는 거대한 폭발을 일으켜. 잠시 후 루이스는 바닥에 누워 기침을 하고 있고 암살자는 도대체 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소리내어 의아해하지. 이상하게도 마치 동등한 상대와 싸우는 느낌이 들었거든. 루이스가 표적이 된 이유를 깨달은 그는 이제 괴물로 보이는 이 녀석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마법 망치를 다시 들어올려. 어디선가 위험 있는 목소리가 암살자에게 멈추라고 명령하고 그가 루이스를 물고기밥으로 만들기 전에 거대한 바람의 소용돌이가 재빨리 끼어들어. 그가 뒤로 물러나자 더 많은 바람 소용돌이가 순식간에 그를 제자리에 가두고 압도적인 압력으로 짓눌러버려. 도망칠 수 없게 된 암살자는 마법이 몸을 조여오자 고통의 비명을 질러.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완전히 혼란스러워진 루이스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어디선가 아로니안 교장 선생님이 나타나 폭주를 억누른 걸 칭찬해줘. 그는 루이스에게 마실 마법 물약을 건네고 지쳐버린 암살자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돌려. 그러고는 침입자를 신문하며 고용주의 이름을 대라고 요구하지. 암살자는 상대가 그랜드마스터라는 걸 깨닫고 당신이라도 루이스를 다가올 파멸로부터 지킬 수 없을 거라고 주장해. 그는 미친 듯이 웃으며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말하더니 끔찍하게도 스스로 자폭해버려. 아로니안 교장은 암살자 길드가 연로된 건지 의심하다가 자신이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거길 바래. 한편 루이스는 물약의 효과를 느끼고 그 치유력에 감탄해. 부러진 뼈다지 완벽하게 고쳐졌으니까 말이야. 그는 아로니안 교장에게 이곳에 있었던 게 우연이냐고 묻고 왜 항상 자신이 위험할 때 딱 맞춰 나타나 구해주는지 소리내어 궁금해. 교장은 집에 도착해서 이야기하자고 하는데 루이스는 이미 늦은 시간이라 어머니가 걱정하실 거라며 당황하기 시작해. 1초도 지체하지 않고 집으로 달려가는 루이스 뒤로 아로니안 교장은 카일리라는 신비한 생명체를 소환해 뒤처리를 맡겨. 다른 곳 칸드리아 제국 북부에 위치한 만티아 마을에서는 2명의 귀족 남자가 라시에라를 위협하고 있어. 수리된 마석을 핑계 삼아서 말이야. 그녀가 아이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그녀를 괴롭혀. 라시에라는 차분하게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하지만 귀족들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계속 들이대. 다행히 루이스가 딱 맞춰 도착해서 그 얼간이들을 막아세워. 라시에라는 그가 돌아온 걸 기뻐하지만 엉망이 된 그의 몰골을 보고 충격을 받아. 루이스는 그녀가 괜찮은지 묻지만
그녀는 루이스의 찢어진 옷과 묻어있는 피가 더 걱정이야. 그가 걱정을 덜어주려고 변명거리를 만드는 동안 귀족들은 자신들의 영주와 전사 조지라는 이름을 들먹이며 그를 협박해. 놀랍게도 아로니안 교장이 공중에서 나타나 내려오면서 그 오해를 바로잡아버려. 그는 자신을 소개하며 쓰레기들에게 떠나라고 압박을 가하지. 그가 진짜 그랜드마스터라는 걸 알아본 귀족들은 절하며 꽁무니를 빼. 아로니안 교장은 라시에라에게 곧 이야기를 좀 나눠야 한다고 밝히고 라시에라는 그를 집으로 안내해. 그런데 교장은 아까 그 쓰레기들이 불평하던 마석을 눈여겨봐. 그는 마법 없이 어떻게 자동으로 작동하는지 궁금해하는데 자세히 보니 그런 물건들이 집안 곳곳에 널려 있는 거야. 라시에라는 그에게 과일을 대접하며 모든 공을 루이스에게 돌려 루이스의 발명품들이 삶을 편하게 만들어줬다고 말이야. 그녀는 혹시 루이스가 교장 선생님이 직접 찾아올 만큼 무슨 죄라도 지었냐고 묻지만 아로니안 교장은 정반대라고 밝혀. 게다가 그는 루이스가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강조하는데 과거 가이아 경전에서나 봤던 수준이라고 해. 괴물들이 폭장을 휘두르던 시절 여신의 인도를 받은 천재가 인간들 사이에서 나타나서 그는 원소의 본질을 깨닫고 마법무술, 즉 마물을 창시했지. 그리고 5년 후 동료들과 함께 괴물들을 물리치고 인류를 파멸해서 구했어. 그 후 그날은 해방의 날로 지정되어 기념되고 있고 그 남자는 가이아 경전에서 최초의 영웅이라 불려. 라시에라가 그 구세주를 찬양하는 동안 루이스는 민간 전설에는 그런 기록이 없다고 말하지만 아로니안 교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해. 하지만 그는 최초의 영웅이 검은 머리와 검은 눈을 가졌다는 사실을 밝혀. 이건 인류의 고위층만 아는 비밀이야. 듣자하니 마음속의 광기가 그를 압도했고 역사에서 지워져야 할 만큼 중대한 죄를 저질렀다고 해. 이 풍로에 루이스는 깜짝 놀라며 자신에게도 그런 내면의 광기가 있는지 궁금해. 아로니안 교장은 모든 나라가 불상사를 막기 위해 검은 머리와 검은 눈을 가진 사람들을 제거한다고 덧붙여. 그는 루이스가 머리를 염색한 것에 대해 따지는데 라시에라가 즉시 자신의 탓이라면 하셔. 그녀는 루이스에게 염색을 시킨 순수한 이유를 밝히고 루이스의 장점들을 늘어놓기 시작하지만 루이스는 그녀를 말려. 교장 선생님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말하면서 말이야. 왜냐면 그랜드 마스터라면 마음만 먹으면 자기를 죽일 수 있었을 테니까. 감명받은 아로니안 교장은 나이에 비해 놀라운 그의 통찰력을 칭찬하고 이 어린 소년이 내면의 광기를 길들였다고 추론해. 놀랍게도 교장은 평화로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루이스를 새로운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는 염동력으로 과일을 집어들며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는 어둠에 대해 이야기하고 루이스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로 결심해. 그의 능력을 확인한 후 각장이 루이스에게 과일을 던지는데 이 태어난 소년은 힘들이지 않고 받아내. 그 후 아로니안 교장은 페이와 케인이 다른 수험생들을 떨어뜨리려 노력한 덕분에 루이스가 시험에 합격했다고 말해줘. 그러고는 아카데미에서 자신의 제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는데 루이스는 흥분해서 만약 나중에 자기가 폭주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 순식간에 루이스 손에 있던 과일이 조각조각 나고 루이스는 충격을 받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아로니안 교장은 그때가 되면 직접 창조주 곁으로 보내주겠다고 대답해. 다음 날 아침 마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루이스의 의붓 형제 중 하나가 아로니안 교장에게 개인적인 초대를 받았다며 칭찬해. 하지만 루이스는 그걸 경고로도 받아들이고 있어. 형제는 아카데미 학비에 대해 떠들썩하게 이야기해. 루이스는 전설적인 영웅과 자신의 연결고리에 대해 생각하다가 교장의 말을 떠올리며 정말 믿어도 될지 의문을 가져. 전날 밤 아로니안 교장이 떠나기 전 루이스는 왜 라시에라에게 모든 걸 밝혀서 불안하게 만들었냐고 따로 물었었거든. 그는 모르는 게 그녀를 짐으로 만들 거라고 했지만 루이스 생각은 달랐어. 아로니안 교장은 루이스의 정체가 드러나면 가족들이 위험해질 테니 그녀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지. 날아가기 전에 그는 루이스에게 더 강해지라고, 이건 시련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어. 회상을 마친 루이스는 아로니안 교장의 말이 옳다고 확신하고 아카데미에서 더 강해지기로 결심해. 잠시 후 동생들이 작별 인사를 하러 오고 라나라는 여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루이스 품에 안겨. 그녀는 자주 올 거냐고 묻고 긴 방학 때 꼭 오겠다는 새끼손가락 약속을 받아내. 그 후 형이 귀족의 집사가 루이스를 찾고 있다고 알려줘. 곧 루이스가 나가서 집사를 만나자 그는 신원을 확인하고 자신을 아랑카 가문의 집사라고 소개하며 초대장을 건네. 케인의 초대장을 본 루이스는 우정을 다지려는 그의 의도를 눈치채고 장단을 맞춰주기로 해. 집사는 그를 마차로 안내하고 여행이 시작돼. 그날 늦게 그들은 하르젠 마을에 도착하고 루이스가 마차에서 내리자 집사는 아랑카 가문에 대해 브리핑을 해줘. 루이스는 명문가의 거대한 저택을 보고 입이 떡 벌어지는데 케인이 그를 환영하러 뛰쳐나와. 케인은 이제 우리가 동창이라고 거듭말하고 루이스는 기말고사 때 네 노력 덕분이라고 말해줘. 그는 페이의 도움도 인정하고 아까 했던 내기는 없던 걸로 하기로 해. 하지만 케인은 어차피 페이가 인정했으니 루이스는 합격했을 거라고 말해. 그러고는 루이스를 스파링 파트너로 삼고 싶다는 의도를 밝히면서 미리 아카데미와 마법에 대한 정보를 줘. 바로 그때
케인의 어머니가 도착해서 더러운 평민을 집안에 들였다고 아들을 다그쳐. 케인은 루이스가 친구라고 주장하지만 그녀는 그 말을 무시하고 루이스에게 아들에게 접근한 의도가 뭐냐고 따져. 평민과 같은 공기를 마시는 것조차 역겨워하며 그녀는 금화 수십 개 가치의 금반지를 꺼내 그에게 던져버려. 그러고는 꺼지라고 명령하는데 케인은 참지 않아. 그가 루이스에게 사과하려고 돌아보다가 루이스가 반지를 줍는 걸 보게 돼. 루이스는 자신이 어떻게 아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친구가 되었는지 밝혀. 그러고는 케인의 말이 고작 이 금반지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냐고 묻는데 그 말이 그녀를 즉시 격분하게 만들어. 그녀가 눈에서 불을 품으며 노려보는 동안 누군가에게 그를 내쫓으라고 명령하고 집사들이 재빨리 모여들어 명령을 따르려 해. 하지만 케인은 루이스가 페이를 이겼다며 어머니를 설득하려 하지만 그녀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지 않아. 루이스는 그게 사실이라고 확인시켜주고 자신이 곁에 있으면 케인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선언해. 그의 오만함에 케인의 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데 그 순간 저택 문이 열리고 강한 바람이 집사들을 밀어내버려. 케인의 아버지 윌리엄이 들어오며 루이스의 자신감 넘치는 선언을 다시 언급해. 케인의 어머니는 움찔하며 재빨리 그에게 호소하려 하지만 그는 그녀를 그냥 지나쳐버려. 케인은 아버지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루이스도 자기소개를 하며 인사를 건네. 아로니안 교장과 맞먹는 그의 엄청난 아우라를 생각하고 있는데 윌리엄은 케인에게 그게 사실이냐고 묻고 케인은 루이스가 자기보다 강하다고 밝혀. 흥미를 느낀 윌리엄은 루이스에게 증명해보라고 하더니 즉시 살기를 내뿜어. 그 살기는 사나운 호랑이의 형상을 하고 있어. 루이스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 흉포한 아우라가 순식간에 그의 가슴을 파고들고 그는 곧 숨을 쉴 수 없다는 걸 깨달아. 루이스는 윌리엄이 진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 한다고 판단하고 패닉에 빠져. 그 순간 윌리엄의 눈빛은 말 그대로 비수처럼 꽂히고 그의 의지력은 루이스의 영문의 구멍을 뚫어버려. 생각을 정리하려 애쓰면서 루이스는 그랜드마스터의 의지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깨닫게 돼. 하지만 그는 지난 몇 년간 끊임없는 몬스터 사냥 덕분에 살기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왔어. 투지를 불태우며 영혼의 구멍이 회복되기 시작해. 타오르는 결의와 의지력으로 그의 영혼 속 불꽃이 터져나오고 윌리엄이 놀랍게도 그 불꽃은 용의 형상을 하고 있어. 의지력의 대결이 시작되고 두 사람은 잠시 충돌해. 상황이 진정된 후 케인은 재빨리 루이스의 상태를 살피고 의지력 싸움에서 지고 비틀거리는 그를 부축해줘. 그 후 윌리엄은 루이스에게 왜 힘을 추구하냐고 묻고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대답해.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윌리엄은 돌아서서 나가려다가 케인의 약한 의지력을 꾸짖으며 루이스에게서 좀 배우라고 해.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케인의 어머니는 윌리엄에게 따지려 하지만 그는 차갑게 그녀의 의견을 무시해버려. 안도한 케인은 루이스를 데리고 당장 훈련장으로 가기로 해. 아랑카 가문의 무술 훈련장에서 케인은 부모님을 대신해 사과하지만 루이스는 괜찮다고 해. 그는 윌리엄이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 이야기하며 케인의 능력을 인정해서 걱정을 덜어주려 해. 하지만 케인은 루이스가 아랑카 가문의 아들에 훨씬 더 어울린다고 말해. 하지만 루이스는 그 모든 사건이 윌리엄이 케인을 위해 자신을 시험한 거라고 봐. 그게 윌리엄 나름의 사랑 표현 방식이 아닐까 하고 소리내어 말하는데 그 말에 케인은 추억에 잠겨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돼. 케인은 어릴 적 저택 밖으로 자주 나가지 못했고 먹고 자고 훈련한 기억밖에 없어. 듣자 하니 윌리엄은 그를 할아버지처럼 위대한 현자로 키우고 싶어한대. 케인은 자신이 항상 아버지의 인정을 원했다는 걸 깨닫지만 그러는 사이 저택은 감옥이 되었고 지위와 재능이 그를 쪼매는 사슬이 되었어. 이 소녀는 대륙을 가로지르는 새들처럼 바깥 세상과 자유를 계속 갈망해왔지. 불행히도 그는 오직 힘만이 중요한 이 세상에서 너무 약했어. 인벤토리에서 레이피어를 꺼내들며 그는 검을 휘두르는 것만이 이 사슬을 끊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되며. 이어서 케인은 아버지도 아카데미 졸업생이라는 걸 밝히고 자유롭게 살 허락을 받기 위해 더 강해지기로 결심해. 그러고는 루이스에게 돌아서서 자기를 강하게 만들어달라고 부탁하고 두 친구는 대련을 시작해. 한편 윌리엄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며 집사에게 조사 결과를 물어봐. 집사는 루이스가 평범하지 않다며 시험 기간 동안의 활약상을 보고해. 그가 페이를 이기고 아로니안 교장의 도움을 여러 번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윌리엄은 루이스가 트러블 메이커라고 결론 내려. 집사는 왜 그런데도 루이스를 들였냐고 묻는데 윌리엄은 사람은 시련을 통해 기술을 연마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며 성장한다고 설명해. 그의 직감으로는 루이스가 케인을 정말 강해지게 도울 수 있을 것 같거든. 한편 무기 없이 싸우던 루이스는 발차기로 케인을 뒤로 밀어내. 케인은 자세를 잡고 윈드런지라는 마모 기술을 발동해 바람 마법으로 가속한 빠른 찌르기 공격으로 루이스에게 돌진하지. 하지만 불행히도 그는 루이스의 주먹에 정통으로 걸려 잘생긴 얼굴을 망칠 뻔하고 대련에서 지고 말아. 그 후 루이스는 그 기술을 인정하면서도 지적을 해주고 단점들을 짚어줘. 케인은 페이가 왜 루이스를 이기지 못했는지 이해하게 되지만 루이스가 왜 자기 얼굴을 많이 쳐다보는지 궁금해. 루이스는 그에게서 레이피어를 가져가며 자신의 전투 스타일에 위화감을 느낀 적 없냐고 물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케인은
가문에 내려오는 기술을 쓰고 있고 그 기술들이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강하게 만들었다고 해. 루이스는 다른 길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케인은 그 길이 선조들과 다른지 궁금해하지. 바로 그때 루이스는 레이피어를 인벤터리에 돌려주고 케인에게 단검을 보여주며 갑자기 아버지를 놀라게 할 계획을 짜자고 불러 두 사람은 놀랍게도 단검을 들고 윌리엄에게 달려들어. 하지만 그 직전에 루이스는 아카데미 시험 때 슬라임 테스트를 언급하며 무술에서 속도의 중요성에 대해 케인에게 강의를 했었어. 속도는 단순히 움직임뿐만 아니라 반응 속도와 빠른 판단력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지. 우연히도 케인의 타고난 스피드는 그의 바람 속성과 아주 잘 맞아. 하지만 찌르기 무기를 다루는 난이도는 꽤 높지. 루이스는 케인에게 단검 2자루를 건네주며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통했던 방식이 꼭 너에게도 맞는 건 아니라고 말해줘. 그는 윌리엄이 그랜드마스터 레벨에 도달한 후 성장이 멈춘 이유가 그것 때문일 거라고 추측하며 케인에게 재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화된 전투 스타일로 바꾸라고 권해. 루이스가 할 수 있겠냐고 묻자 녀석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어. 루이스는 그의 결의를 인정하고 새로운 전투 스타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빠르게 설명해. 그 후 그들은 윌리엄을 급습해 케인의 능력과 결의를 보여줄 계획을 세우고 곧바로 윌리엄에게 돌진해. 케인은 즉시 바람마법 보조 주문인 가속을 발동하지. 주문은 그들의 속도를 높여 순식간에 거리를 좁히게 해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집사가 걱정하지만 윌리엄은 차분하게 그를 제지하고 케인의 공격을 먼저 가볍게 피해. 그 뒤 루이스가 순보로 옆으로 파고들어 참격을 쏟아내지만 윌리엄은 힘들이지 않고 전부 피해버려. 그러는 동안 루이스는 단검을 가장 빠른 무기로 여기고 전투 기술과 결합하기로 해. 바로 그때 루이스는 마무, 나비 걸음을 사용해서 폭발적인 스피드로 상대를 놀라게 하려 해. 그 기술은 윌리엄을 조금 놀라게 하지만 그는 여전히 쏟아지는 공격을 계속 피해내. 케인도 뒤따라 공중 기술을 사용해 자신을 가속해. 혼란의 와중에 그는 갑자기 몸이 너무나 가볍게 느껴지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로움을 느껴 자신이 이 무기와 얼마나 잘 맞는지 깨닫고 그는 전투기술과 바람 마법을 융합하기로 결심해. 케인이 그것들을 융합하자마자 윌리엄의 주의를 끌게 되고 그 광경은 그에게 충격을 줘. 케인은 새로 찾은 무예기를 받아들이고 유효타를 노려. 하지만 그가 닿기도 전에 윌리엄은 거대한 기운을 방출해 성가신 녀석들을 뒤로 밀어내고 의지를 증명하겠답시고 가문의 기술을 버리는 거냐며 케인에게 화를 내. 둘은 전열을 가다듬고 루이스는 즉시 케인에게 다시 가속을 쓰라고 해. 망설임 없이 케인은 루이스의 어깨를 잡고 주문을 발동하고 둘은 전속력으로 공격을 이어가. 윌리엄은 그들의 조화로운 움직임을 지켜보지만 그의 회피 능력은 차원이 달라. 잠시 후 그는 케인의 칼날 중 하나에 오라를 입혀 잡아채. 하지만 케인은 아버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다시 뒤로 물러나. 이에 격분한 윌리엄은 즉시 겁쟁이라고 비르지만 케인은 아까 루이스가 후토의 장점에 대해 강의했던 걸 떠올려. 그는 곧 자세를 바로잡고 다시 아버지와 맞서. 하지만 케인은 토네이도 주문을 사용해 다시 피하고 루이스와 합류해. 두 사람은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뒤에서 그에게 달려들어 다음 공격이 적중하길 바라면서 말이야. 아까 루이스는 케인에게 야구 기술인 체인지업에 대해 가르쳐줬어. 속도를 조절하면 상대를 속일 수 있고 느린 움직임조차 위험하게 보이게 만들 수 있다고 시범을 보였지. 그는 제대로만 사용하면 적의 타이밍을 뺏고 반응을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어. 상대가 한순간이라도 망설이면 그 틈을 파고들 수 있다고 말이야. 이제 두 사람은 그 기술을 실전에 적용해서 예측할 수 없는 속도 변화로 윌리엄을 압도하려 해. 윌리엄은 느린 공격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무시하고 가볍게 피해버려. 하지만 곧이어 케인의 엇박자 공격이 그를 놀라게 해. 칼날이 윌리엄의 어깨를 스치며 털옷을 손상시켜. 성공적인 공격에 아이들은 흥분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이어가. 그런데 놀랍게도 윌리엄이 그만하면 됐다고 해. 그는 케인에게 가문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고 명령하고는 훈련장을 떠나버려. 케인은 아버지가 자신을 인정했다고 믿고 기뻐하며 명령을 받아들이고 윌리엄이 집사와 함께 떠나는 동안 루이스와 자축해. 걸어가면서 윌리엄은 아이들이 자신에게 썼던 기술들을 되새겨봐. 치고 빠지는 전술이 머릿속에 맴돌고 전략적 후퇴라는 개념이 흥미를 끌기 시작해. 그는 단검을 실체화하며 아이들에게서 새로운 걸 배웠을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아. 한편 루이스는 그랜드마스터와 싸울 기회를 놓친 걸 아쉬워하기 시작해. 하지만 케인은 난생 처음 아버지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인생 최고의 기분을 만끽하고 있어. 그리고 이걸 현실로 만들어준 루이스에게 선물을 주기로 결심해. 나중에 아랑카 가문의 도서관에서 엄청난 책의 양에 루이스가 멍하니 있는데 케인이 보상 상자를 들고 와서 자신의 길을 빨리 찾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해. 상자 내용물은 엄청 비싼 것들이라 루이스는 깜짝 놀라. 안에는 아카데미 참고서와 평민들은 구경도 힘든 희귀한 마법 서적 같은 귀중한 책들이 들어있어. 책들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케인은 기초 만화 이론과 만화 속성 이론을 가르쳐주는 책들을 주지만 이어서 마법과 무술의 분파에 대한 팁도 몇 가지 알려줘. 게다가 케인은 마법 각성 의식에 대해 강의해주는데 이건 신입생들이 치러야 하는 의식이야.
가이아의 석상을 통해 원소를 감지하는 의식인데 교회 신전에서 하려면 금화 10개나 들지만 다행히 루이스에게는 아카데미에서 공짜야. 케인은 각종 아카데미 비용과 앞으로 들어갈 돈에 대해 나열하며 선물을 받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자기한테 의지하라고 재촉해. 곧 루이스는 선물을 받아들이고 아까 했던 내기는 이걸로 퉁치기로 해. 케인의 요청에 루이스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걸 깨닫고 줄리안이 마법 약국에 대해 언급했던 걸 떠올려 문득 전생의 지식을 이용해 유용한 물건을 발명하면 돈을 더 빨리 벌 수 있다는 생각도 해내지. 그런 생각으로 루이스는 케인에게 가문과 상인 길드의 연결고리에 대해 묻는데 케인은 왜 묻는지 궁금해해. 하지만 루이스는 곧 알게 될 거라며 비밀로 붙여. 일주일 후 신입생들이 칸드리아 마법 아카데미에 입학해. 루이스가 당당하게 교정으로 걸어 들어오자 2학년인 로즈가 그의 향수 냄새를 맡고 귀족 친척일 거라고 결론 내려. 왜냐면 유행하는 비싼 향수를 쓰고 있었으니까. 그녀는 즉시 그에게 달라붙어 학교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제안해. 로즈가 그를 안으로 안내하면서 황제가 늙어서 황실 후계자들이 아카데미의 귀족 및 명문가들과 싸우고 있다고 알려져. 교장 선생님 덕분에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교역 자원을 두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야. 이 때문에 찍혀서 점수를 못 따는 학생은 퇴학당할 수도 있어. 그러면서 로즈는 그의 뺨을 만지며 어느 가문을 지지하냐고 물어봐. 그런데 브라이언이라는 녀석이 나타나서 루이스를 시험 기록을 깬 평민이라고 불러. 로즈는 충격을 받아. 루이스가 쓰는 향수는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화를 내며 가부려. 루이스는 브라이언과 악수하고 브라이언은 아카데미가 작은 제국이라서 로즈 같은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될 거라고 알려줘. 갑자기 케인이 루이스를 부르고 브라이언은 그를 보자마자 자리를 피해. 놀란 케인은 브라이언과 무슨 이야기를 했냐고 묻고 루이스는 그냥 인사만 했다고 해. 거기서 그는 브라이언이 재상 아들이라는 걸 알게 돼. 뒤에서 낯익은 얼굴 둘이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인 페이가 브라이언을 의지박약이라 부르며 싫다고 해. 케인은 그녀에게 화를 내며 간접적으로 자기를 약하다고 한 거냐고 소리쳐. 그녀는 케인이 루이스만큼 강해져야 인정해주겠다고 말해. 그녀를 본 루이스는 시험 때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지만 그녀는 무시하며 네 실력으로 합격한 거라고 말이죠. 그녀는 주먹을 들어올리며 다음번엔 꼭 이기겠다고 맹세하는데 이게 케인을 삐지게 만들어. 그래서 그는 자기를 무시하고 루이스하고만 이야기한다며 소리를 질러대. 약간의 실랑이 끝에 밀리아나가 페이를 끌고 가며 덕록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해. 그들이 떠나자마자 케인은 금화가 가득 든 거대한 주머니를 루이스에게 건네며 루이스 몫이라고 해. 루이스는 자신이 케인에게 알려준 방법으로 이렇게나 많이 벌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 예전에 케인이 찾아왔을 때 루이스는 직접 만든 향수 샘플을 베르나 마을 상단에 가져갔었거든. 처음에 케인은 그렇게 좋은 향기가 잘 팔릴지 확신이 없었지만 지금 향수의 성공을 목격하고 나니 엄마한테도 써보게 했어야 했나 궁금해해. 그들은 이 비밀을 둘만 알기로 하고 학생 접수처로 가서 등록을 마쳐. 순식간에 루이스는 신용카드를 받게 되고 줄 서 있던 귀족들은 그가 동기라는 사실에 불쾌해해. 그들은 분명 루이스가 케인과 페이의 성공을 이용해 들어왔을 거라고 수군거려. 그들의 말을 듣다가 루이스는 시스가 퇴학당했다는 걸 알게 돼. 케인에게 물어보니 시스가 지난번 암살자들의 배후였고 학교가 그걸 알고 교장이 퇴학시켰다고 알려줘. 루이스는 자신의 죽일 뻔한 게 시스였다는 사실에 즉시 얼굴을 찌푸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야. 케인은 한 학생 무리를 가리키며 시스에게 제스라는 형이 있는데 그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자기 옆에 딱 붙어 있으라고 해. 제스와 그 패거리들이 루이스를 보지만 제스는 웃으면서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해. 그는 루이스가 천천히 절망을 맛보게 해주겠다고 맹세해. 그날 늦게 아카데미 대강당에서 교장 선생님이 신입생을 환영하며 연설을 해. 격려의 말을 건넨 후 신입생 대표로 니를 무대로 불러 연설을 시켜. 놀랍게도 그 야만인은 거대한 도끼를 들고 상의를 탈의한 채 무대로 걸어나와 살기를 내뿜어. 선생님들이 즉시 그를 제압하려 하지만 아로니안이 말려 닐은 학생들에게 멍청이들이라고 소리치며 자기 목표는 너희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박살내는 거라고 알려줘. 학생들은 즉시 화를 내며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냐고 맞받아쳐. 하지만 닐은 모욕의 강도를 더 높여. 닐의 드라마를 지켜보던 그의 새로운 담임 선생님은 앞으로 닥칠 일을 예감하고 불평하기 시작하지만 아로니안이 그를 진정시켜. 갑자기 닐이 학생들 틈으로 도끼를 던지며 한 놈이 자기의 주된 목표라고 소리쳐. 도끼는 루이스 바로 앞에 꽂히고 그 순간 닐은 거리를 좁혀 도끼자루 위에 올라타. 그는 마치 저녁 식사거리를 보듯 루이스를 쳐다보며 이름을 불려. 그러고는 싸우자고 선언하지. 케인이 즉시 끼어들어 아직 입학식이 진행 중이라고 상기시켜. 그는 닐의 앞을 막아서며 그 야만인에게 루이스에게서 떨어지라고 소리쳐. 하지만 닐은 계속 루이스에게 말을 걸며 옆에 있는 짖기만 하고 물지 못하는 녀석과는 다르지 않냐고 물어봐. 빡친 케인은 닐에게 주먹을 날리려 하지만 루이스가 그를 말리며 진정하라고 해. 반면 닐은 신이 나서 둘 다 덤벼도 상관없다고 해.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브라이언이 나타나 닐에게 루이스와 사이좋게 지내라고 충고해.
어쨌든 둘 다 재능 있는 평민이고 닐이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아카데미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말이야. 닐은 브라이언을 한번 쓱 보더니 꺼지라며 관심 없는 잔챙이라고 불러. 브라이언은 즉시 모욕감을 느끼고 다른 귀족들은 평민들은 예의가 없어서 아카데미에 들이면 안 된다고 결론져. 케인은 브라이언이 나서서 망신당한 걸 비웃어. 그러고는 손가락 관절을 꺾으며 싸우고 싶어 안달난 닐과 싸울 준비를 해. 불행히도 선생님이 나타나 닐을 멈춰 세워. 그는 시험이나 토너먼트를 제외하고 학생 간의 싸움은 금지되어 있으며 그마저도 교사가 입회해야 한다고 말해. 만약 규칙을 어기면 퇴학당할 거라고 경고하지. 아무 때나 싸움을 걸면 퇴학당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닐은 웃으면서 귀찮게 됐다고 인정해. 그래서 도끼를 집어들고 싸움은 보류하겠다고 선언하지. 떠나기 전 그는 루이스에게 기다리라고 말해. 선생님이 모두를 해산시키고 수업은 다음 날 시작된다고 알려준 직후 혼란스러운 루이스는 왜 닐이 자기에게 시비를 거는지 궁금해. 케인은 페이를 근육뇌라고 부르며 그녀 탓을 해. 그녀는 즉시 케인에게 루이스와 자신을 퇴학당하게 만들 뻔했다며 공격해. 그러고는 루이스에게 사과하며 기말고사 때 닐과 싸웠던 것 때문에 자기 잘못이라고 고백해. 그때 시간 초과로 무승부가 되었는데 닐은 페이가 루이스에게 졌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부터 줄곧 루이스와 싸우고 싶어 안달이 났던 거야. 다행히 아까 닐이 도발했을 때 루이스가 반응하지 않았어. 만약 그랬다면 입학하자마자 퇴학당했을 테니 페이는 정말 미안했을 거야. 케인은 루이스를 끌고 가며 우리가 다른 학생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다고 지적해. 그날 늦게 아카데미 상점에서 루이스는 물건들이 얼마나 비싼지 보고 기절할 뻔해. 점원은 은화 엄청 많이 혹은 금화가 드는 베개를 팔려고 하고 가난한 소녀는 아카데미에서 귀중한 동전을 어떻게 아껴 쓸지 계산하느라 바빠. 놀랍게도 케이는 그 물건들이 비싸지 않다며 루이스가 생필품을 거기서 사게 될 거라고 해. 이 갑작스러운 현실 자각으로 루이스는 동전과 크레딧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게 돼. 구두쇠가 된 루이스는 가장 싼 초보자 세트를 사. 그러고는 향수를 팔아 돈을 벌게 해준 저신의 운에 감사해야지. 그는 남은 자금을 고아원에 보낼 계획도 세워 상점에서 파는 물건들을 관찰한 후 루이스는 돈을 벌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다짐해. 여자들이 기숙사로 향할 때 페이는 작별 인사를 하며 다음 날 있을 루이스의 마법 각성 의식에 오겠다고 말해. 그는 그녀들이 들고 있는 쿨러를 보고 그 물건에 시선을 뺏겨. 그래서 루이스는 그 비싼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 돈을 더 악착같이 벌겠다고 다짐합니다. 잠시 후 기숙사에 도착한 루이스는 방으로 향하며 제발 룸메이트가 음흉한 꿍꿍이가 있는 여성만 아니길 간절히 바라죠. 방에 막 들어가려던 찰나 루이스는 누군가의 베개와 이불이 복도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광경을 목격합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귀족 녀석들이 힘없는 학생을 괴롭히는 전형적인 왕따 현장이 펼쳐지고 있었죠. 귀족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도 피해 학생은 묵묵부답입니다. 열받은 귀족 중 하나가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 루이스가 개입해서 그 일진 녀석의 손에 있는 혈자리를 툭 건드려버립니다. 일진은 손에 전해진 충격에 당황하고 루이스는 결투가 금지된 규칙을 상기시켜주죠. 하지만 손을 다친 귀족 녀석은 억울해하며 자기들은 아무 짓도 안 했다고 발뺌합니다. 그러더니 고통을 준 대가라며 루이스를 공격하려 드는데 루이스가 녀석의 손바닥을 다시 한번 치자 신경이 제멋대로 반응해 자기 부하의 얼굴을 강타하게 됩니다. 루이스가 시치미를 떼며 언제 때렸냐고 묻자 녀석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 틈을 타 루이스가 이번에는 발의 혈자리를 가격하니 일진 녀석의 발이 제멋대로 움직여 또 다른 부하를 걷어차버리는 총극이 벌어지죠. 일진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파악하기도 전에 루이스가 마지막으로 일격을 가하자 녀석의 몸이 친구들 위로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녀석은 이 모든 게 루이스 짓임을 깨닫지만 루이스는 딱 잡아떼죠. 녀석은 루이스가 자신의 몸을 조종하고 있다며 악을 쓰고 그를 괴물이라고 부릅니다. 루이스가 싸늘하게 노려보자 녀석은 겁에 질려 벌벌 떱니다. 다행히 키 작고 조용한 학생이 나서서 루이스가 일을 더 키우지 않도록 말려주네요. 루이스는 불만이 있으면 교장에게 가서 따지라고 쏘아붙이고 일진들은 두고 보자며 비명을 지르며 꿍무니를 뺍니다. 루이스는 구해준 학생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이불에 적힌 이름을 보고 그가 카라라는 것을 알게 되죠. 루이스가 말을 걸어보지만 카라는 쑥스러움이 많은지 무시하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루이스는 카라가 그냥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이라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제발 별일 없이 지나가길 바라며 짐을 정리합니다. 다음 날 있을 의식을 앞두고 여신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수상한 무리가 함정을 설치하는 음모가 꾸며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여신 가이아의 신전에 마력을 각성하러 온 신입생들이 거대한 여신상을 올려다봅니다. 교관은 가이아 여신이 인간과 몬스터가 공존하도록 세상을 창조했으나 몬스터들이 압도적인 힘으로 하늘과 땅, 바다를 지배하게 된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하죠. 이로 인해 잔혹한 권력 투쟁이 벌어져 세상은 피로 물들었고 인간 또한 그 혼란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가이아 여신은 마력이 없던 인간들에게 축복을 내려 세상의 4가지 원소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힘을 바탕으로 인간들은 마법 무술을 창시했고 수차례의 전쟁 끝에 적들을 물리치고 세상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교관은 학생들에게 너희들도 여신의 축복을 받아 마법을 각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죠. 이야기를 듣던 루이스는 교관이 초대 영웅에 대한 이야기는 쏙 빼놓았다는 점을 예리하게 눈치챕니다. 카라가 루이스를 쳐다보는 사이 갑자기 교관이 두 사람을 호출합니다. 교관은 그들을 특정 타일 위로 데려가 앉히며 마법적 재능이 있다면 원소를 느낄 것이고 없다면 아카데미에 필요 없는 존재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교관은 루이스를 째려보며 그 말을 내뱉고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자리에 앉으라고 지시합니다. 루이스는 교관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며 저 사람이 왜 나를 싫어하는지 의아해하죠. 모두가 자리에 앉아 교관은 4가지 원소가 이 세상의 근본이며 이를 깨우치기 위해선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신상의 원소 문양들이 빛을 발하고 우주 공간에 떠있는 거대한 여신의 형상과 그 주위를 맴도는 수많은 원소 구체들이 나타나 학생들의 감탄을 자아내냐 모두가 집중하기 시작하죠. 많은 학생이 4가지 원소 중 하나를 부여받습니다. 환호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자신이 원하던 진로와 맞지 않는 속성을 얻어 불평하는 아이들도 보이네요. 그때 갑자기 닐의 주변에서 2가지 원소의 불꽃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모두가 그가 땅과 불, 2가지 속성을 모두 가졌다는 사실에 경악합니다. 학생들은 닐이 2 원소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천재가 아닐까 수근거리죠. 신이 난 닐은 불꽃을 피워올리며 원소들에게 복정을 명하고 기세등등해집니다. 그러고는 루이스를 힐끔 쳐다보며 만약 루이스가 각성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라이벌이 될 자격이 없다고 선언해버립니다. 닐은 루이스에게 자신을 실망시키지 말라고 도발하고 다른 학생들의 시선도 일제히 루이스에게 쏠리며 그가 뭔가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루이스 주변에는 원소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불쌍한 루이스는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지만 왜 아무런 느낌이 없는지 답답할 뿐이죠. 처음에는 자신이 이 세계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가 싶었지만 예전에 케인과 대련할 때 느꼈던 미세한 힘을 떠올립니다. 지금 루이스는 정신이 오염되는 듯한 느낌을 받지만 자신의 의지가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 선언합니다. 루이스가 기합을 지르며 정신적인 속박을 깨부수자 잡념이 사라집니다. 그 즉시 4가지 색의 빛이 그의 주위로 모여들고 이를 본 교관은 루이스의 정신을 차단하기 위해 타일에 설치해둔 마법진이 뚫렸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루이스가 빛종 하나를 만지려 하자 빛이 도망가 버립니다. 몇 번이고 잡으려 시도하지만 계속 실패하죠. 루이스는 원소가 느껴지는데 왜 만질 수 없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교관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정신장벽을 뚫었다고 해서 각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상한 교관은 루이스를 짓밟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돈까지 챙겼기에 구성마법진에 더해 마법 금지 구슬까지 사용했다고 독백합니다. 그는 의식이 끝나고 루이스가 절망에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다른 학생들은 떠났지만 루이스와 카라는 여전히 명상 중입니다. 귀족들이 루이스를 실패작이라며 조롱합니다. 반면 뭔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한 카라는 루이스에게 타일 밑에 함정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루이스는 지체 없이 타일을 박살내버리고 그 바로 아래 있는 마법 금지 구슬을 발견합니다. 구슬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루이스에게 나가려던 카라가 서두르라고 재촉합니다. 루이스는 호기심을 뒤로하고 깨진 타일에서 물러나 다시 집중합니다. 그 순간 신전에 남아있던 학생들이 루이스 주변에 4가지 색의 빛이 소용돌이를 치는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당황한 교관은 마스터급 실력자라도 구속 마법진과 마법 금지 구슬을 동시에 뚫는 건 불가능하다며 경악하죠. 교관이 어떻게든 손을 쓰려는 찰나 갑자기 누군가 나타납니다. 바로 아로니안 교장이 나타나 교관에게 물러서라고 명령합니다. 루이스가 각성하는 걸 못 봤던 다른 학생들도 교장의 등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학생들은 교장이 각성에 어려움을 겪는 루이스를 확인하러 왔다고 생각합니다. 몇몇은 루이스와 교장 사이에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게 아니냐며 수근거립니다. 교장이 멀어지는 것을 보며 교관은 계획이 틀어지고 들통날 뻔했다며 욕설을 내뱉습니다. 그날 저녁 교관은 제스를 만나 계획이 실패했음을 알리고 안전을 위해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제스는 루이스가 빠져나간 것에 대해 욕을 퍼붓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한편 신전에서 아로니안 교장은 카일리에게 연락해 시드의 움직임을 계속 감시하라고 지시합니다. 외부인이 아카데미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꼴은 볼 수 없으니까요. 장애물을 제거해준 아로니안 교장은 루이스가 스스로 원소를 다루는 법을 깨우치도록 지켜보기로 합니다. 한편 루이스는 빛의 구체들을 관찰하며 케인이 설명했던 것과 똑같은 걸 깨닫습니다. 과거 케인에게 원소 교육을 받을 때 몬스터들은 태어날 때부터 체내에 마석을 가지고 있어 인간과 달리 바로 원소를 다룰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었죠. 각 마석은 서로 다른 원소의 힘을 담고 있어서 몬스터들은 다양한 속성을 부릴 수 있습니다. 반면 인간은 원소의 선택을 받아 각성의식을 치러야 하며 주변의 원소를 조작하지 못하면 마법을 쓸 수 없습니다. 케인은 루이스에게 마석을 던져주며
원소에게 인정받은 직후 심신을 단련해야 한다고 설명했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루이스가 마석이 꼭 원소냐고 물었지만 케인은 세상 만물이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심오한 답을 주었죠. 루이스가 눈을 뜨자 물 원소가 다가오는 것이 보입니다. 이번에는 입자가 도망가지 않고 루이스가 손을 대자마자 바다 괴수의 엄청난 힘이 밀려 들어옵니다. 세상의 본질이 가이아의 의지로 발현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루이스를 감싼 소용돌이가 통제 불능 상태로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주시하던 아로니안 교장은 즉시 여신의 결계봉인을 발동시키고 4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결계가 루이스를 가둡니다. 그 순간 루이스의 머리 염색이 빠지면서 본래의 검은 머리카락이 드러납니다. 다행히 결계에서 뿜어져 나온 눈부신 빛 덕분에 놀란 학생들은 루이스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학생들은 왜 저렇게 거대한 마력 파동이 일어났는지, 왜 교장이 그를 봉인했는지 궁금해할 뿐입니다. 아로니안 교장은 결계를 유지하며 루이스에게 주변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진정하라고 소리칩니다. 루이스는 교장의 외침을 듣고 드디어 안정을 되찾습니다. 이번에는 원소들을 자세히 관찰하던 루이스. 이 원소들이 과학 시간에 배운 소립자와 소름 돋게 닮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는 주파수를 바꿔 자신의 이론을 시험해 보는데 그 순간 빛의 구체가 폭발하며 원소들이 각자의 상징을 드러냅니다. 그때 소용돌이가 거대하게 휘몰아치자 아로니안과 학생들은 루이스의 아우라가 닐보다 훨씬 더 공포스럽다며 걱정합니다. 하지만 루이스가 폭주하는 게 아니라는 걸 눈치챈 아로니안 교장은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재능에 감탄합니다. 루이스는 원소를 면밀히 관찰하며 마력의 본질이 소립자와 같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인간도 몬스터처럼 쉽게 마법을 쓸 수 있다는 뜻이 되죠. 루이스는 원소를 흡수하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소립자의 특성을 이용해 기의 흐름과 호흡을 조화시키면 원소 순환이 더 원활해질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루이스는 체내에 인공적으로 마석을 생성해 마치 기공수를 쓰듯이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루이스가 집중하자 그의 눈동자 안에 수정 형태가 형성됩니다. 즉시 그의 주견으로 얼음 결정들이 솟아나고 그를 가두고 있던 결계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아로니안 교장은 루이스의 능력에 넋을 잃고 바람 마법을 이용해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루이스를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바른 학생들은 얼음 결정이 뒤따라오며 맹렬한 속도로 솟구치자 뼈까지 얼어붙을까봐 비명을 지르며 살기 위해 도망칩니다.